안녕하세요, 이구성입니다. 본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첫 번째 주제로 삼은 내용은요,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실패하는 바보짓 3개 유형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3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을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동안 봐왔더니요, 이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성인이 되었을 때, 20대가 되었을 때 굉장히 후회하는 학창시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그런 학생들 많죠. 뭐냐면요,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케이스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학생 중에서도 좀 뜨끔한 학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잘할 수 있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은 2가지예요. 2가지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이 그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 부모님들은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뭐 6살 때 한글을 뗐다, 7살 때 한글을 뗐다, 아니면 4살 때 한글을 뗐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뭐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 차 이름을 다 외우더라, 아니면 공룡 이름을 다 외우더라, 이런 사례를 보면요, 아이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하게 돼요. 잠깐의 어떤 영민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하고는 좀 남달라, 평균 이상일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굉장히 많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보통 그러고 나서요, 명절 때들 어른들이 많이 모이시게 되면요,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술 한잔 드시고 나서 이제 툭 던지듯이 우리 애는 말이야, 뭐 오만 난생 처음 보는 공룡 이름을 다 외워,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뭐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맞장구들을 쳐주잖아요. 그래 정말 잘하나봐, 뭐 이런 식으로. 거기 한술 더 떠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100점을 한번 맞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역시 마찬가지, 어른들도요 대놓고 자랑하기 좀 민망해해요. 그러니까 그냥 툭 던지듯이 말씀들을 하세요. 이번에 기말고사 봤는데 뭐 수학이 100점이래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친척들 때문에요, 매번 명절 때마다 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척들 머릿속에는요, 네가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은 현실을 알아요. 임마가 공부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계속 언급하시는 삼촌, 고모, 할아버지 등등으로 인해서 걔 머리 좋았잖아, 수학 100점 맞았잖아, 걔 안 해서 그러지 하면 될 거야, 걔 재능 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기대감을, 너희들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뭐 크게 그렇게 성적에 따라서 민감해하지 않아요. 아직 고등학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떨어졌다, 고2 때 뭐 좀 대입이 좀 우울해 보인다 라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님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야 아들아, 네가 안 해서 그래, 하면 열심히 잘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그런 본인의 기대감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 들을 학생들은요, 스스로가 착각을 해요. 나 정말 그런가? 나 정말 안 해서 그러지 하면 난 잘할 수 있는 아이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기대감이 아이들의 착각으로 세뇌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부모님의 자세와 맞물려서 학생들이 그 착각을 더 심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봐요. 다 뭐 100% 그렇진 않겠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요, 초등학교 6년, 뭐 중학교 3년을 거치면서 여러 번의 시험을 볼 거예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됐든 뭐 다른 시험이 됐든 간에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열심히 한번 해볼까? 성적 한번 올려볼까? 라는 결심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번 정도는 그런 결심을 해요. 그리고 비교적 초등학교, 중학교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 결심을 하고 뭐 한 일주일 정도 그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치면 당연히 그 성적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중학교 시험을 보면요, 학업 성취도 평가, 즉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모 중학교의 성적을 한번 봤어요. 성적을 한번 들어가서 그 학업 성취사항을 한번 봤더니요, 깜짝 놀랄 만한 게 여기 파주에 있는 모 중학교였었어요.
전교생의 50% 이상이 수학이 A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전교생의 50% 이상이 수학이 90점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굉장히 쉽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90점 넘고 100점 맞은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아니 그렇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성적은 잘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기억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깊게 남아져 있어요. 아, 내가 안 해서 그렇구나. 하니까 되는구나. 하니까 난 100점 맞았어. 그러면서 자만하기 시작하고, 그래, 아버지 말이 맞았어. 난 안 해서 그래. 난 하면 되는 놈이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돼.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자세를 갖는 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착각을 오래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초중과 달리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셔는 이제 이른바 상대평가예요. 등수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학교 때 90점이 넘었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60점, 70점, 심한 경우에는 뭐 4, 50점을 받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물론 그런 성적이 그렇게 나온다는 건 본인이 노력은 안 했을 텐데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을 일단 받기는 받아요. 받긴 받는데 문제는 그 다음 절차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다음 절차는요. 아, 내가 성적이 안 좋았구나. 자만했구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데요. 보통의 착각에 빠진 고등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따라서 다음에 열심히 한번 하면 될 거야. 내 실력은 40점, 50점이 아니야. 나는 해도 되는 놈이야.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또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요. 일을 꼭 미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은 안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기 다시 끝나고 고등학교 2학기를 맞이하게 되죠. 굉장히 많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선생님 저는 이미 수시는 끝났어요. 정시 준비할까봐요. 라고 다짐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미 1학기 때 성적을 말아먹었거든요. 노력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학기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은 안 해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2학기 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저 먼 미래를 보는 거죠. 2년 뒤 그래 뭐 한 2년 뒤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보고 정시로 가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일을 미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포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착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루고 1학기 성적이 안 좋았으면 2학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정시를 노리는 그러한 정신승리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요. 장담하는데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언급한 고딩 3대 바보 이 첫 번째 유형에 속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